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단기 신고가 돌파 소식에 외국인이 쓸어 담은 HBM4 대장주 딱 한 종목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좀 안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강태공의 스윙반이 또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오늘 20% 이상 수익이 나면서 깔끔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반에 대해서 이것도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건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방송 마지막에 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코스피가 다시 한번 지금 과거 코로나 이후에 V자 반등을 만들었던 걸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지금 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이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이 우리가 늘 계속했던 현재 정부와의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는 이 우리나라 증시를 올려치다가 찍어 눌렸던 게 뭐 때문이었어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증시를 하방으로 무너뜨렸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가 했더니 실질적으로 오늘 뭐까지 나왔다? 금리 인하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와줬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시사라는 거는 남은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두 번 동안에도 뭐 하겠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의 가파른 상승 탄력으로 이어지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까지 많이 봤던 모멘텀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상승 탄력에 힘 입어서 뭐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 최근 반도체 대장주로서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기존의 대장주였던 삼성전자가 뭐하고 있다? 단기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최근 열흘 동안 약 얼마? 10조 원치를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풀매수를 했다라고 볼 만큼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왜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느냐? 뭐 별 다른 건 없어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뭐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실질적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까지 기대가 돼요? 이 SK하이닉스를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기록하게 만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HBM을 독점 공급하는 거였죠. 거기에 대해서 11월 달에 뭐가 나온다? 엔비디아의 HBM4 인증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월을 앞두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인증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내년 루빈의 HBM4 공급량의 70% 점유율이 예상된다라는 거는 지금 실적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를 사실상 20%가 끌어올린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HBM4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메모리 서버 수요 상승이 호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SK하이닉스만의 이 반사익은 아니긴 해요. 삼성전자도 같이 오르는 이유 중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상향 조정이라든지 서버 주문이 증감에 따라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서버 디램, ESS들이 사들이고 있다면서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역시도 뭐가 된다? 이런 이 SK하이닉스의 실적 모멘텀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H4뿐만 아니라 이런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인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1만 전자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오히려 AI 쏠림의 역설이라고 하면서 범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D램이라든지 낸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거다. 메모리 수요 불확실성 등이 결국에는 가격 증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역시나 뭐가 되겠어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연계가 되겠죠. 근데 여기 플러스로 삼성전자 역시도 뭐까지 따라오고 있다?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AI 반도체 HBM4 퀄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은 모두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쏠린 기대는 뭐다? 이 HBM4에 대한 기대감이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 AI 반도체 엄청난 성장으로서 SK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늘 밑에서 놀고 있던 SK하이닉스가 몇 년 만에 10년, 20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신고가 랠리를 달성하고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이 성과급을 평균 1억이라 했나요? 지급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HBM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HB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가 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는 누가 선택되냐에 따라서 분명히 주가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문제는 당연히 여기서 채택이 되는 기업은 주가가 상승하겠지만 채택이 되지 않는 기업은 주가가 또 하락을 할 수 있겠죠. 다만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 동반 채택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동반 채택이 된다고 해서 뭐 둘이 동시에 채택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장에서 보는 건 이겁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채택되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2026년 이후 수율 안정화와 인증 절차 통과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또 확대되는 게 아닌가를 보고 있는 게 시장 업황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전문가들은 이 엔비디아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결국엔 복수 업체와의 거래하는 전략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먼저, 그 다음에 후발주로 삼성이 따라온다 라고 보는 시선이 좀 더 많아요. 다만 문제는 이거는 업계가 바라보는 거고, 정말 막말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SK하이닉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 HBM4 통과 가능성만 보고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 기업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미련한 행동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HBM4에 있어서 4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이 통과가 되든지 SK하이닉스가 통과가 되든지 이 두 가지 기업을 통해서 모두 다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통한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삼성이 떨어져도 타격이 없는 거고요. SK하이닉스가 떨어져도 타격이 없는 거고, 이 두 기업이 모두 다 채택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적인 실적 성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들의 움직임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코세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2배 정도가 올랐어요. 5,000원대 대비해서 거의 3배가 올랐죠. 근데 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최근 코세스라는 기업의 특징주 코세스 검색해보면은 이유가 안 나와요. 2월 달에 나온 게 이제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작년 1월에 나온 게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선 코세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상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코세스의 과거 이력을 찾아보면 뭐가 있느냐. 코세스가 과거에 엔비디아 원픽 HBM 수요 확대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하면서 당시엔 조용히가 아니었죠. 직접적으로 당시에는 부각됐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가 됐다?
아는 사람들만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엑시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했습니까?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 당시에도 결국에는 뭐다? 삼성과 SK 관련되는 반도체 반사이기요. 삼성과 SK 관련돼 있어서 검사 장비로 두 가지 기업이 모두 다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엑시콘입니다. 테크인이라는 기업도 최근에 뭐 때문에 올라간다? 자, 테크인도 단기 2배 정도 올랐는데 HBM 검사 장비로서 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 평가 통과 소식에 급등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 뭐다? 이 HBM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사익을 받고 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가 고작 20%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서 11만 전자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목표가가 50%도 안 되는 겁니다.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관련되는 반사익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2배, 3배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또 오히려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주고 싶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IST라는 종목이에요. IST. 여러분들 이 IST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8월 달에 뉴스가 나온 게 뭡니까? HBM 등 반도체 장비 수주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때 나왔던 게 SK하이닉스로부터 이 반도체 장비를 수주했다고 공시를 해요. 이 당시에 이 수주에 대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 풋클리너라 해가지고 SK하이닉스에 납품한 이후 13개 글로벌 고객에 납품한 회사 주력 제품 중 하나면서, 이번에 납품될 장비는 SK하이닉스가 HBM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투자와 증설 투자에 대응하기 위한 초도 물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번 HBM4 통과 등과 함께 또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풋클리너 관련되어 있는 SK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해서 이미 수주 공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삼성전자한테는 또 뭐다? 공급을 안 하느냐? 과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산화 시장 점유율 속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이런 주요 경쟁사를 이기고 오히려 국산화에 따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풋클리너 관련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나누어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산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IST가 굉장히 반사를 받고 있다. 특히나 풋클리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 굳이 HBM에만 사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제 중요한 건 HBM 같은 경우 수십 층을 쌓기 때문에 각 다이를 붙이기 전에 이 표면이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고성능 클리너가 필수적이고요. 특히나 이게 적층을 했다고 해서 이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적층을 했다는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또 이제 주변에 잔여물이 있게 되면은 열 방출이라든지 정기적 연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징 후에도 일부 세정이라든지 클리너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국산화한 풋클리너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HBM 적층 특성상 지금 이런 세정 공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뭐 HBM이 통과되고 판매량이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장비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걸 수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되었던지 SK하이닉스가 되었던지 이 연말 기다리고 있는 HBM4 통과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IST라는 기업도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특히나 차트를 본다고 하면 재밌는 게 뭐다? 자, 무너졌다가 올라갈 때 외국인이 올리고, 무너질 때 외국인이 무너뜨리고, 올릴 때 외국인이 올리고, 무너뜨릴 때 외국인이 무너뜨리고, 올릴 때 올리고, 무너뜨릴 때 외국인이 무너뜨리고, 올릴 때 올리고, 전형적인 외국인이 가지고 롤링하면서 물량을 잡아먹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올릴 때 직전보다 외국인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파가 나와주면서 강한 상방 흐름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은 IST가 지금 만원대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 좀 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작정하고 이었을 때 5배고 10배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다. 5배고 10배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바닥에 있는 저평가되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IST 한번 주목해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스윙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좀 이제 마무리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스윙을 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1, 2주 동안 매 그 스윙을 꾸준하게 챙겨간다라고 하면은 뭐 20%, 20%, 20% 이렇게 꾸준하게 챙겨간다고 했을 때 빠른 매매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다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또 직장인분들이 스윙 투자하기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실질적인 이런 평균 수익률이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지만 리딩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보다시피 어떤 종목을 편입하기 앞서서 전날에 미리 이런 영상 자료를 올려드려요. 영상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장전에 매수 사인 다 드립니다. 장전에 매도 사인도 다 드려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익 봤던 종목들도 보면은 9월 7일 일요일에 이렇게 영상 편입 종목 뭔지 올려드리고 뭐하고 있다. 자, 장전에 지금 매수 전략 다 잡아드리고 있고 장후에 다음날 매도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인분들이 이런 스윙 매매 하시면은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가져간다. 주 1, 2주에 우리가 못해도 10에서 20% 수익은 챙기는 거를 뭐로 한다?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포트 같은 경우는 10개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댓글 링크를 통해서 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된다. 마음에 안 들면 구독 취소하면 되겠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